네, 안녕하세요. 민문 대표님, 김민정 선생님. 방금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 그 창에서 소리가 나서 그게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고 다시 그 소리가 나오고 지금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도 소리 들어가나요? 지금 소리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도 오셨습니다. 오늘 그죠? 설 연휴 마지막 날이죠. 내일 또 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내주시고 8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또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 네, 맞아요. 네, 이게 라이브라서 중간중간 그런 방송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라이브를 많이 지금 시도해 보고 있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앵무새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공, 설에도 유튜브를 공부하자 해서 총 4일간 우리 유튜브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습들, 이미지 편집한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어제는 유튜브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제 1시간이란 시간이 참 모자랐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제 오른쪽에 나열해 놓은 모든 장비들을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마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나머지 이야기들 질문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마 전번에 제가 진행했던 라이브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점차 나날이 발전하는 유튜버 이승진 강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분으로 시작하는 이 라이브 아주 풍성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내일 직장 가시는 분들 계시죠? 네, 화이팅! 화이팅! 저도 내일 일정이 있긴 한데 내일도 더 열심히 오늘 찍었던 것들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어제 제가 박수 이런 반응 좋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카메라 그리고 조명과 그리고 우리 마이크 그리고 이 카메라를 지지해줄 이 삼각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외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비들을 아직 못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초반에 그 이야기 해드릴 거고 혹시나 어제, 그제, 엊그제 그 이야기했던 것들 내가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채널에 오시면 제가 찍었던 것들 어느 정도 트리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그 밑에 고정 댓글로 보면 그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바로 어제 진행했던 게 여기 유튜브 장비 추천. 그래서 What's in my room이라고 해서 제가 쓰는 그 장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소개해드린 장비에 대한 내용을 풀 버전으로 거의 1시간 1시간 3분 55초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다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카메라만 보고 싶다. 나는 마이크만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가 고정픽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제가 어제 처음에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된 순서를 제가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사용하는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조명 그리고 카메라 지지대 이렇게 해서 앞에 제가 초를 명시놨어요. 이 초를 이제 클릭을 하면 해당 그 구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저께 엊그저께 했던 그 채널 아트 제작과 이 썸네일 제작법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죠. 그래서 오늘은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여기 마치 오늘의 컨셉이 약간 사랑방. 제가 이 강의를, 이 유튜브 라이브를 기획을 할 때 마지막 날에는 약간 사랑방처럼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돼가는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장비가 이제 바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제 뭐 소개해드린 게 뭐가 있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크로마키라고 아시나요? 크로마키?
크로마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침에 날씨, 기상캐스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 보통 기상캐스터들이 위에서부터 뭐 차례대로 구름의 모양이라던가 흐름이라던가 비의 소식이라던가. 네, 윤코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분들 뒤에 스크린이 움직이잖아요. 스크린이 움직이는데 그냥 그 기상캐스터만 따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 영상에 녹아들어서 하는 그 액션들, 그걸 우리가 크로마키 기능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런 CG 효과를 내기 위해서 블루 스크린이나 또는 그 뭐죠? 녹색 그 그린 스크린 앞에서 보통 액션을 많이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그린이나 블루 스크린에 있는 색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뒤에가 굉장히 투명한 색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나 원하는 그 영상을 뒤에다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록색 판이나 또는 파란색 판, 그리고 빨간색 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색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뒤에 있는 색을 뽑아내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사진을 뭐죠? 씌울 수 있는 그 기능이 크로마키 기능입니다. 제가 예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앞전에 강사 트렌드 코리아 2020에 대한 책 소개를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 책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영상인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 배경으로 단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단색 배경을 뒤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배경을 없애고 나만의 모습을 넣고 원하는 배경을 뒤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가 이런 초록색이나 파란색 판 앞에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크로마키 판을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로마키 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그 크로마키 판이 보통은 그냥 뒤 배경으로 파란색 페인팅으로 전체를 칠한다던가 아니면 초록색 페인팅으로 칠해서 그 앞에서 액션을 해도 되지만, 저는 따로 그 천을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 이 크로마키 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크로마키 판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면은 이제 파란색이고요. 이 뒷면을 보면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이에요. 왜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느냐? 그 아시죠? 그 뭐지? 원터치 텐트라고 해서 그냥 확 던지면 촥 하고 펼쳐지면서 텐트가 짠 하고 펼쳐지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크로마키 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 번이 접혀서 이 사이즈인데요. 펼치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접는데도 좀 애먹을 수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이 크로마키 판을 제 뒤에 이제 설치해 놓고 내가 원하는 배경을 삽입할 수가 있는 거죠. 잠시 얘를 좀 닫을게요. 제가 샀던 이 당시에 샀을 때 그 가격이 한 7만원, 7만원 정도 됐어요. 7만원이면 이 크로마키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의 색이 약간 블루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제 배경으로 블루 스크린 그 앞에서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 그 픽을 해요. 그 블루 계열의 색을 쫙 뽑아낸단 말이죠. 그럴 때 제 상체에 있는 이 색상까지도 다 뽑아냅니다. 그렇다면 제 이 상체는 굉장히 투명해지는 거죠. 그 뭐 예전에 그 텔레토비 그 애니메이션 그 아이들이 보는 그 뭐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 텔레토비 가운데 텔레비전 같이 네모의 표시가 되면서 그 안에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블루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파란색 그 스티커를 딱 붙이고 나중에 색상을 싹 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이게 뭐죠? CG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초록색 아니 파란색 옷을 입었다 이러면 저는 그린 스크린, 초록색 스크린 앞에서 제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색상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면은 초록색, 한 면은 블루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 쓰는 그 크로마키 판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판을 산 건 아니고요. 제가 초반에 사용했던 크로마키 판이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가격대가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영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좀 저렴하게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요 1m 1m당 그죠 1m 1m당 그 금액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제가 이 크로마키를 7만 원에 주고 샀는데 1m 1m에 3,000원이다.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교실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뒤에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게시판에 뭐가 있죠? 게시판의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게시판 색깔도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고요. 그 면이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는 그 학교 뒤에 게시판에 있는 그 재질. 그래서 우리가 뭐 앞핀이나 또는 핀으로 그 아이들이 그린 그 그림이나 이런 거를 이제 꼽아서 전시를 하죠. 이제 그 재질로 된 그 판이 있습니다. 그 천이 있는데 지금 제가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이 천이 이게 있습니다. 이게 네, 네 프로님 안녕하세요. 이 초록색 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m 1m당 제가 3,000원으로 당시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구매를 해서 그때 절반을 잘라서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판을 뒤에다 크게 펼쳐놓고 앞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이 초록색만 쏙 빼서 제가 영상 편집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크로마키 할 때 중요한 점이 이런 주름이 가면 안 돼요. 뒤에 판이 주름이 가면 그만큼 굴곡에 그림자가 맺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퀄리티가 좀 낮은 그게 눈에 보여요. 물론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영상 편집을 많이 하시는 분들 눈에서는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썼던 게 이 초록색 판이 그냥 처음에는 이제 벽에 붙이고 했지만 나중에는 좀 걸고 했어요. 어떻게 걸 수 있을까? 그래서 큰 그 삼각 그 폴대를 이제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폴대의 맨 밑에 그 밑에 받침 트라이포드의 받침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세웁니다. 세우고요. 그 위에 이 봉을 끼워서 세우고 이게 수평으로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 T자로 세울 수가 있고요. 그 T자 그 가장자리 부분에 그 집게가 있죠. 집게로 이 크로마키 판을 찝어서 제 뒤에 세워놓고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폴대는 사실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뭐 조명을 매달아 놓거나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나중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항공뷰로 촬영을 할 때 이 지지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 뭐죠? 거치대 카메라 거치대거든요. 뭐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스마트폰을 더 쉽게 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초반에 이 거치대를 사용했는데 안 좋은 점이 이게 그 뭐죠? 똑바로 그 수평을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크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누워서 내 스마트폰으로 내가 뭐 드라마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설치해서 보기도 하죠. 그럴 때 외에는 굳이 요즘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면 데이터가 뭐죠? 핸드폰의 용량이 가득 차요? 아니면 내 카메라 용량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자체 용량도 커야 되겠지만 제가 그 외에 갖고 다니는 포터블 그 하드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 드라이브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 하드 드라이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총 2TB입니다. 2TB 꽤나 큰 용량이죠. 2TB의 그 포터블 디바이스를 갖고 다닙니다. 주로 출장을 간다거나 그럴 때 영상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데이터를 이 안에다가 넣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업 데이터를 여기다 넣거나, 그래서 필요한 외장 하드다. 그래서 외장 하드 2TB짜리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이런 장비들을 처음부터 다 세팅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적금을 깨가면서 하나씩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세세한 디테일한 장비들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네, 컴퓨터로 넘어가 보려 하는데, 그게 이제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그 때가 있어요. 초반에는 우리가 영상 편집을 간단한 툴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지 편집과는 좀 다르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30 기준으로 많이 영상 편집을 해요. 그게 뭐냐면 1초에 30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영상을 우리가 다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초에 30장의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컴퓨터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CPU의 성능이라던가 아니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은 램,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줘야지만 영상 편집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영상 편집을 공부를 할 때 어도비 사이에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먼저 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그 노트북의 사양이 어떻게 되냐면, 와, 진짜 옛날에 쓰던 노트북이었거든. 2017년도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접했어요. 일단 CPU가 i3 인텔, 그죠? i3 CPU였고요. i3 정도면 뭐 문서 편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영상 편집을 한다? 와, 이만큼 큰 지향은 없죠. 근데 또 다른 지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쓰던 그 노트북의 램의 그 사양이 무려 몇 기가였는지 아세요? 제가 당시에 10분짜리 영상을 편집까지는 했어요. 나중에 이걸 추출을 해요. 그 렌더링을 하고 이제 추출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10분짜리 영상을 추출을 한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와,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나? 보통은요 6시간 내지 7시간, 10분짜리 영상을 추출하는데 7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편집을 하고 잠자기 전에 렌더링을 걸어놔요. 그 추출 버튼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눈 뜨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가서 내 영상이 잘 만들어졌나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만들어졌으면 다행. 그 영상을 나중에 피드백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 자막에 오타가 났다. 와, 근데 그 상태에서 어느 크리티컬한 그 실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7시간 언제 또 기다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출을 하다가 중간에 오류가 생겨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걸고 7시간을 또 거쳐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만든 영상들이 제 채널에 거의 초반에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영상을 만들었다. 참 정말 그때는 그렇게 뭐 자본도 없었고. 네, 다미아빠님 어서 오세요. 우리 정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다미아빠 채널 네, 주인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담이 정말 너무 예쁘게 크는 거 아니에요? 네. 조만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쵸. 그런 노트북 사양을 갖고도 제가 영상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양으로 영상 편집을 한다. 그런데 어도비를 사용하고 싶다. 저는 정말 극구 말리고 싶어요. 이게요, 제가 나중에 적금을 깨서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컴퓨터,
이제 이 조립식 컴퓨터를 주문을 했는데 그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지금 제 데스크탑 사양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잘 보이시죠? 일단 윈도우 10입니다. 윈도우 10이고 저는 그때 뭐 인텔로 해도 좋겠지만 AMD가 그 당시에 좀 더 저렴해서 AMD 라이젠 7으로 그때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램은요 16기가고요. 4기가에서 16기가로 늘었다, 여러분. 정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정말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제가 그때 정말 와, 이래서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구나. 그거를 이때 느끼게 된 거죠. 제 하드 사양을 좀 볼까요? 이제 하드 사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디스크, 그러니까 CN은 SDD예요. SDD. SDD가 훨씬 비싸죠. 컴퓨터 키자마자 짠 하고 부팅이 되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보통 256이라고 하죠. 232 중에 이 정도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D 드라이브는 제가 2TB로 구성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은요, 이렇게 엔비디아 지포스 1060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게요, 전에는 영상을 재생하는 것조차도 뻑뻑뻑뻑,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제가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조금의 그 실수가 있으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까? 아니 이대로 그냥 올릴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컴퓨터 사양을 높여서 한 거죠. 이때 당시에 제가 샀던 그 컴퓨터 전체 데스크탑의 그 구매 가격이 150만 원,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모니터 가격은 따로였고요. 이 본체만 15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어도비사의 제품을 아주 잘 활용하면서 편집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데스크탑의 사양이고요. 제가 갖고 다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항상 디스플레이로 해놓고 있는데, 요즘에 노트북 하면 그램 많이 사용하시죠. 1kg도 안 되는 우리 아주 초경량이지만 고사양의, 그 사양은 잘 모르겠다, 뭐 케바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노트북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런 진짜 무거워요. 이게 이제 저는 에이서 제품의 프레데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겼어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생겼죠. 이 노트북의 목적은 게임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먹었죠. 진짜 무겁습니다. 여기 보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을 잘 이렇게 순환시키기 위한, 여기 그죠? 또 환풍구가 아주 잘 이제 팬이 위치한 그 위치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위에도 밑에도 그렇고 정말 게임을 위한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인데, 제가 이 노트북을 이제 구매한 이유는 저는 뭐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은 것보다 게임이 저를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저는 게임에 제 마음을 붙이려고 해도 그 게임을 못하는 걸로. 이게 무게가 4kg 정도 나가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나갈 때에도 이 노트북을 들고 항상 다니는데 제 어깨가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어깨가 진짜 아픈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이걸 갖고 강의를 하고 이걸 갖고 영상 편집을 하는데요. 네. 이 노트북의 사양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이것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노트북 살 때 너무너무 정말 기뻐서 그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여기.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300. 네, 이때 당시에 구매했던 노트북. 이 제품의 사실 사양이 지금 데스크탑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이 노트북 자체의 금액이 그 당시에 이제 할인을 해서 200만 원? 200이었어요. 와, 금액이 작진 않죠. 네. 저 친구의 램 사양은요, 이 데스크탑보다 훨씬 좋습니다. 두 배나 좋아요. 무려 32기가. 제가 예전에 4기가 램으로 제가 영상 편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32기가 몇 배인가요? 8배. 8배나 좋은 램 사양으로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PU는 i7 7700HQ 그게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보다 저 노트북이 훨씬 더 사양이 좋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도 영상 작업을 하지만 노트북으로도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당연히 포터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트북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방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네, 저 노트북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저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한 그 배터리 팩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저 노트북과 연결이 되는 그 충전 그 팩입니다. 네. 얘도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저는 이제 바인더를 들고 다니잖아요. 플래너를 들고 다니고 책도 들고 다녀요. 책 한 권. 예전에 두 권도 들고 다녔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제 건강을 위해서. 이게 제가 예전에 정말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캐리어를 끌고 다니니까 저 노트북에 충격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노트북이 한번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려놓고요. 항상 지하철 타도 위에다 올려놓거나 내려놓거나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로마키 그리고 폴대 그리고 외장하드 그 제 컴퓨터의 사양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거의 100%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정말 전부 다. 뭐 디테일하게 이런 액세서리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 근데 이 정도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계획은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민문희 대표님이 그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편집은 어떤 걸 쓰시나요? 편집.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접한 영상 편집 도구가 어도비 회사의 프리미어가 아니라 저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것부터 먼저 배웠어요. 어도비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데요. 모든 제품 보기. 또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제품이 포토샵, 뭐 일러스트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여기에서는 영상 편집을 위한 도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맞아요. 여기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프로라고 해서 PR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애프터 이펙트 AE 에펙이라고 돼요. 에펙. 그리고 프리미어 러쉬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이죠. 짜자잔. 그래서 RU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프리미어 러쉬에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 뭐죠?
블로그 그 리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의뢰를 받아서. 네, 덕분에 그달은 좀 행복하게 살았죠. 그래서 프리미어 러시라고 하는 거가 최근에 나왔다. 얘는 이제 모바일로도 편집할 수 있는 도구고요. 컴퓨터 호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는 그죠?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요.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많은 유튜버들이 프리미어 프로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게 뭐 어렵다라고 해서 뭐 필요할 때만 사용하거나 나중에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전혀 그때 영상 상식이 전혀 없을 때였는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활동을 그 누구죠? 크리에이터래. 크로아티아 친구. 크로아티아 현지에 살고 있는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같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애프터 이펙트를 굉장히 잘 다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5개월 동안 머물 때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그때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에펙을 거의 정말 그때 프리미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때 사용을 했는데 한번 제가 열어드릴게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정말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프로보다 애프터 이펙트가 훨씬 더 이제 고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느려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애프터 이펙트의 화면입니다. 이거 오프닝 화면이고요. 제가 최근에 작업한 작업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검은색 배경이고 거기 여러 이제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에펙을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3시간 아니 4시간이면 이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땡기시는 분 계신가요? 이 애프터 이펙트는 일단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뭐 인디케이터가 빨간색 선이 진행이 하면서 위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애프터 이펙트예요. 왼쪽에 패널이 있고 가운데 미리 보기, 오른쪽에 효과 패널, 여기에 레이어 패널, 시간 타임라인 패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면 머리가 아플 테니까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프리미어라고 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보다는 좀 저사양의 컴퓨터의 그 사양을 필요로 하고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작업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렇게 생겼고 네, 안녕하세요. 이승진 정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 되어 있고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컷 편집한 내용이 이게 보여요. 이렇게 잘라져 있죠. 중간중간에 재미없는 부분을 제가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서 이 자체가 크게는 이게 1시간 3분 54초짜리죠. 이렇게 추출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프리미어 프로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사용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외주 작업도 하고요.
제가 작업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지만 저는 더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강사님은 영상 편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받는데, 제 멘토, 김영환 교수님 영상을 편집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포맷이 갖춰져 있어요. 뭐 오프닝이 있고, 본론이 있고, 엔딩이 있고, 거기에 자막이 들어가고, 몇 가지 효과들, 배경음악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10분짜리 영상을 편집하는데, 저는 1시간 반, 정말 짧게는 1시간 반, 정말 길게는 2시간 안에 영상 편집까지 쫙 자막 작업까지 다 하고 썸네일까지 다 작업을 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시는 분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저는 사실 손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영상 편집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보통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할 때는요, 한 번에 다 이 자리에서 만들진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영상을 일단 모아요. 제가 찍었던, 처음에 당연히 기획을 하죠. 당연히 기획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영상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다 뭐 기획을 하고 촬영까지 했어요. 그 원본 파일을 일단 한 곳에 모아놓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컷 편집 단계예요. 컷 편집이 뭐냐면 그 전체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 말문이 막힌 부분, 또는 내가 삑사리가 난 부분, 실수한 부분, 또는 정말 내 표정이 너무 어색하다. 이런 것들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이 단계, 그게 컷 편집 단계거든요. 이거를 일단 쫙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리를 하기 전에 야채를 다듬잖아요. 근데 뭐 흙 묻은 부분은 씻어내고 아니면은 그 잘라내어서 중간에 뭐 상한 부분을 떼어낸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최현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라내는 그 다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컷 편집을 하고 그러다 나서 좀 쉬어요. 그 다음에 좀 쉰 다음에 뭐 그 다음날 다시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뭐 그 다음날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그때는 뭐 자막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영상을 좀 배치를 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하이라이트 영상을 앞단에다 배치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 영상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집어넣는다던가 그렇게 집어넣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제가 시간 텀을 두고 영상 편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마음이 급해서 정말 통으로 쫙 편집해서 출력해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면 분명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제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전에 편집을 하는 단계인데 정말로 신경 쓰시는 분들은요. 이 내가 만든 영상을 초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해요. 저는 사실 정말 중요한 영상 아니면 잘 보내진 않는데 제가 작년에 네, 인터뷰한 택배 아저씨. 네. 와 3만 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택배 아저씨라는 채널 아시나요? 여기 계신 우리 태가님을 작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공식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 그 기사도 네, 언론사에 올라갔고요. 이분을 인터뷰를 했을 때 이 태가님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상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분의 그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따끔한 충고를 하는 그 아내분에게도 보여주면서 영상의 그 완성도를 굉장히 높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영상을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 저도 더욱더 신경 쓰기 위해서 주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영상 편집을 하고 올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제가 약간 버벅된 부분이 짐벌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일축 짐벌인데 이축인가 일축인가 뭐 이렇게 제가 헷갈리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냥 내보냈다. 나중에 알고서 영상을 만드세요. 이런 댓글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용하실 분들은요,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만 금액이 6만 원, 6만 원. 매일같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매월 6만 원이 나가는데 매일같이 영상 편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요, 하게 되죠. 네,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영상의 스킬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영상 편집을 한다. 근데 강의를 할 때는 조금 다르죠. 처음에 유튜브를 접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까지는 좀 큰 욕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딜리버링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영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좀 노선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네. 컨텐츠가 중요하지 영상 편집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유튜브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처음부터 접근하라고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두 개를 활용하려면 일단 한 달에 6만 원씩 내야 되지. 그리고 노트북도 정말 고사양의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에게 저는 노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걸 추천하느냐? 제가 처음에 영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요, 이거를 했어요. 무비메이커.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저는, 근데 무비메이커가 들어보셨나요? 무비메이커가 있는데 이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만큼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사실 적긴 해요. 적긴 하지만 저사양의 컴퓨터에서 편집할 수 있는 툴이고 해서 저는 강의로 이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맥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죠. 처음에 다 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맥 유저들은 사용하지 못해요. 물론 그 맥에서도 윈도우즈가 가능하게끔 사용하게끔 그 세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상태로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순수하게 맥 유저들은요, 저 무비메이커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을 또 사용을 하는데 밴믹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겼습니다. 밴믹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무비메이커와는 비슷하게 생겼긴 했는데 조금 다르죠. 그런데 기능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같은 무비메이커에서는 한 화면에 자막이 한 개씩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밴믹스는요, 한 화면에 자막이 2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밴믹스는 좀 보여드릴까요? 영상 하나를 불러올게요. 이게 1시간짜리라 좀 오래 불러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일단 이 화면으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총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상 편집, 배경음악 필터 효과, 자막, 그리고 마지막 저장.
이 네 단계만 거치면 영상이 추출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르고 붙이고가 되고 배경음악을 집어넣고 자막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방송용 자막처럼 예쁜 자막처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 추출을 하면 끝!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밴믹스를 갖고 강의를 했는데 뭐 밴믹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뭐죠? 맥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충족시키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어도비사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이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윈도우즈 사용자다 라고 하시면 저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밴믹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곰믹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곰믹스도 사용하셔도 좋지만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밴믹스를 갖고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무비메이커, 밴믹스,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사실 뭐 맥에서는 아이무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죠. 그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직접 써본 건 아닌데 옆에서 제 친구가 사용하는 걸 봤어요. 좋더라고요. 거기까지밖에 제가 코멘트를 못 하겠어요.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렇게 사용을 해 왔다라는 거. 또 있을까요? 또 영상 편집 앱, 앱, 그쵸.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여러분, 모바일 앱 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모바일 앱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써온 프로그램인지 한번 제가 쓴 앱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탁탁탁탁탁. 나는 이건 써봤다. 음, 아, 최현 선생님은 그쵸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블로를 사용하시죠. 블로로만 쭉 가십시오. 블로로만 쭉 가십시오. 저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써왔냐면 처음에 키네마스터 아실 거예요. 엄청난 마케팅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앱이 있죠. 그리고 비바비디오 비바비디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바비디오 사용 방법까지 저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멸치라고 하는 것 앱, 그리고 최근에 저는 블로 VLLO라고 하는 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앱을 갖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키네마스터도 좋아요. 기능도 많고요. 키네마스터에 그 기능도 있잖아요. 그, 크로마키 기능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블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강사로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블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성이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른 앱들은요 두세 단계를 거쳐야지만 하나의 효과를 네, 퀵도 쓰죠. 퀵이라고 하는 앱은 보통은 그걸 쓰죠. 오프닝이나 엔딩 할 때 많이 쓰죠. 뭔가 이미지가 샥샥샥 돌아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인트로 엔딩 할 때 쓰는 앱 맞아요. 역시 우리 다미 아빠는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정말 여러분 다미 아빠 TV 꼭 한번 가보세요. 구독자가 최근 한 달 동안에 6천 명이 넘었어요. 이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럴 줄 몰랐죠.
우리 다미 아빠 TV 7,000명 넘었어요 최근에? 대박. 엊그제만 해도 6,000이었는데? 진짜 여러분 구독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구독 여러분. 여러분 얼른 구독하세요. 제가 그 다음 달 2월 11일 맞죠? 잠깐만. 2월 15일? 2월 15일이요. 2월 15일 토요일 날 더유스 포럼을 합니다. 정말 정말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포럼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연사가 이 다미 아빠 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연사가 아까 오셨던 최연직 선생님입니다. 두 분이 다 오셨어요. 우와, 나 너무 기쁘다. 그렇죠. 아, 정말 오시면요. 정말 백엔이 졌습니다, 여러분. 자면서 이 영상 보다가 백엔이 졌습니다. 정말 감동 그 자체인 영상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꼭 추천합니다. 아시죠? 아시겠죠? 꼭 오셔야 돼요. 그 더유스 포럼은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총 3분의 연사를 모실 거고요.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꼭 오셔서 이, 이 안에서 유튜버 분들끼리, 그리고 유튜브끼리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홍보를 하고, 또 나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나보다 좀 앞서 나간 그 선배님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이분들의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를 추천하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블로 다른 앱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이렇게 나누어 있죠. 당연히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 밑에 뭐 워터마크가 찍히게 된다거나, 아니면 광고가 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일부 기능이 막혀 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키네마스터, 비바 비디오 이런 앱들은요, 저도 이제 유료로 결제해서 써봤지만 이거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하죠. 계속 다달이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연간으로 계속해서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블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 만든 국산 제품이에요. 국산 앱이고요. 아이폰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또한 안드로이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결제를 하면 평생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블로그 나중에 더 인기를 받게 되어서 나중에 구독으로 바뀌게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뭐 받은 건 절대 없습니다. 이 블로를 통해서 충분히 영상을 예쁘게 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제가 이 블로 사용법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그만큼 저는 블로를 지금 거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 괜찮아요. 강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요, 하루 전날, 딱 하루 전날에 기획한 이 설유공, 설에도 유튜브로 공부하자 시리즈를 기획을 했는데 벌써 오늘이 4일째입니다. 첫날, 둘째 날, 썸네일 만들기, 채널 아트 만들기, 유튜브 장비, 그리고 편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벌써 이렇게 네 번째 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쵸?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저도 제 채널을 키워 나가는데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제 비전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1만 구독자 100명, 그리고 1,000명 구독자 300명을 만드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들 제 여기 붙으세요. 여기 이렇게 붙으세요. 이렇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여기 붙으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혹시나 2월은요 제가 다음 주부터 2월 3일부터 더유스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더소리 유튜브 스쿨 강의가 월요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진행을 하는데, 혹시나 내가 지금 유튜브를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아예 전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좀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총 12시간 동안의 유튜브가 되는 그 과정을 저랑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4일 동안 진행한 부분은 사실 극히 일부예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 저는 사실 좀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영상 편집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컨텐츠 제작, 기획하는 것, 그리고 목소리, 또 뭐가 있죠? 또 저작권법, 미디어 윤리, 다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12시간 동안에 저랑 같이 공부할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성우 홍승표 원장님이랑 같이 운영하는 더유스 이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영상 올릴 때 밑에 연락처를 항상 남겨놓고 두거든요. 그 연락할 수 있는 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늘 항상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화면 상에서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아주 쉬운 사람이에요.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만져달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면대면으로 저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약속을 잡고 뭐 차를 한잔 하던가 아니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저랑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시간 동안 떠드니까 재밌네요. 1시간 동안 도움이 되셨죠? 이 시간 동안에 함께한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고요. 빨리 자기 어깨에 이렇게 토닥여 주세요. 대단하다. 아, 나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을 다시 트리밍해서 내일 중으로 또 올릴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나만 보기 아깝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혹시 유튜브를 더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게 무료잖아요. 그냥 마음껏 보내주시고 이런 영상이 있다. 이런 강사가 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편 사실 기획은 아직 없지만 다음도 추석이니까 추유공 설유공 있으니까 추유공 나중에 한번 갈까요? 네. 4일간 방송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날 거고요. 내일 오전 중으로 또 팟캐스트가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 잘 들어주시고 다음 영상,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